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 개코의 마켓캡 1.7% 상승하고 비트코인 0.6% 상승해서 거의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소개시켜 드렸던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 시나리오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깝다, 일어날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데일리 하들에서 셀시어스 네트워크 CEO, 셀스워크 네트워크 토큰이 있죠. 그 CEO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타난 데일리 하들 기사가 있습니다. 일단 마신스키를 보겠습니다. 알렉스 마신스키는 CEO 오브 셀시어스 네트워크의 CEO입니다. 199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근사한 비트코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단기랑 중기랑 그 다음에 장기를 내놨는데 7월 마지막 세 번째 하락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두 번의 하락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 달, 이번 달이죠. 이번 달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번 달에 3만 불 밑으로까지 내려가겠다라는 게 단기적인 건데, 즉 상승하기 전에 한 번 더 하락할 것이다. 셀시어스 네트워크 CEO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트코인이 이 장애물을 해결한 후에 결국엔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비트코인은 14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망은 다른 사람들하고도 비슷하죠. 주로 10만 달러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셀시어스 네트워크 최고 경영자인 알렉스 마윈스키는 지금 마지막 이벤트에서 살아남은 후 비트코인은 이번 주기, 일단 이번 주기라는 거는 뭐 이번 달, 이번 해가 아니라 비트코인 반감기에서 말하는 마지막 주기, 즉 내년 9월까지 언제가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기에 14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즉 14만 달러에 머무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4만 달러를 찍고 내려온다는 얘기죠.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의 대표는 10만 6,700명의 팔로워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두 번의 거대한 약세 기폭장치에서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14만 달러까지 갈 건데 3만 달러 밑에까지 갈 것이다. 이거는 단기간, 최단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달 동안 BTC가 두 번의 투자 회수 행사, 즉 폭락을 맛보았습니다. 30억 달러가 팔렸고 FUD, FUD가 있었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많은 FUD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곧 세 번째 마지막 파도, 즉 하락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죠. 이 마윈스키는 마지막 매도 물결이 7월에 공개될 20억 달러 가치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주식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6개월 락업이 걸려서 12월 1월 달께 7월에 풀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락업이 풀리면서 하락을 하면서 다 같이 던질 것이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패닉 세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3만 달러가 아니라 2만 달러, 1만 달러까지 잠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럴 가망성에 대해서 우리는 적어도 15% 정도는 USDT, USDC 아니면 원화, 캐나다 달러 같이 현금을 어느 정도 계좌에 넣어놓고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일어난다면은 체리 피킹이죠. 한국말로는 줍줍.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나의 전략이죠. 이런 전략을 이용해야 되겠다. GBTC 주식이 높은 할인 가격으로 매입될 것을 예상하는데 마신스키는 최종 결과 500억 달러 가치의 판매 압력으로 인하여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다고 말하면서 지난달 JP모건의 분석가들은 GBTC 주식의 공개가 보유자들에게 코인을 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약세 기폭제가 될 수 있겠다. 자, 개인은 팔겠죠? 그리고 밑에서 기관들은 받겠죠. GBTC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은 보유 주식을 팔기 전에 6개월의 락업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셀시어스 네트워크 CEO는 단기적인 약세이지만 하락 후 연말에는 대규모 반등을 예상할 것이다. 자, 연말 12월을 말하는 거겠죠? 대규모 반등을 예상한다. 최대의 열매를 수확하려면 기다림, 또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밑바탕이 되지 않는 한 성공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7월 하락 이후 BTC당 14만에서 16만 불의 새로운 올타임 하이
최고가를 갈아치운 후 2021년 말에는 9만 불 수준으로 다시 조정받기 전까지는 순조로운 출발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 14만 불, 15만 불 찍고 9만 불까지 떨어진다. 그 말은 또 50% 조정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에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35%는 평범하다고 늘상 말씀했는데 50%가 와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그때 절대 팔면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사지는 못할지언정 홀딩하고 있는 게 돈을 버는 거다. 마이클 반데 포프, 암스테르담의 전략가이자 트레이너입니다. 이분이 5개의 코인을 소개하면서 차트 설명을 하였는데 5개만 말씀드리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35,500명의 팔로워를 가졌는데 마이클 반데포프가 말하는 첫 번째 솔라나 분산형 어플리케이션 D앱의 플랫폼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엘론드 EGLD입니다. 개발자와 기업이 디지털 경제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툴 엘론드. 그리고 세 번째는 4, 5개월 전에 2번 정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더 그래프입니다. 블록체인 데이터를 인덱싱하고 처리하는 플랫폼으로 이더리움과 같이 상승하고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네 번째 코인은 매틱, 폴리곤. 이거는 인도 토종 코인으로서 미국과 캐나다는 폴리곤 열풍이 불었었죠. 한 2달 동안. 블록체인 스케일 솔루션 폴리곤 매틱.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H바.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거죠. Peer-to-peer payment 공용 네트워크다. 그래서 H바는 앨런드와 같이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가겠습니다. 골드만삭스 헤지펀드 리얼 비전 그룹의 현재 최고 경영 CEO죠. 골드만삭스 전 임직원인 라울 팔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두 가지는 다른 코인과 특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가지 기본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나머지 암호화폐와 차별성이 있다. 6개월에서 8개월 전에 골드만삭스 전 임원인 라울 팔이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 내가 투자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XRP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하락을 했죠. SEC 소송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었는데 XRP는 더 이상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고 특히 비트코인 맥시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근거 있는 이해되는 그런 설명으로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특히 이더리움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다른 코인들은 다 불확실하지만 이더리움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네트워크 효과이다. 네트워크 효과는 자산이나 서비스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이전의 암호화 공간이 거의 전적으로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주도되어 업계가 엄청난 속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놀라운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기관들이 참가하고 기관들은 이더리움을 광범위하게 퍼뜨리고 그리고 매집하고 이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진다. 이 기술은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이 공간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암호화 자산의 네트워크 효과를 정량화하는 데 사용하는 매트릭스를 강조하고 액티브 지갑과 그 위에 구축되는 어플리케이션도 다양한데 이더리움이 훨씬 앞섰고 그 뒤에 BNB와 솔라나도 확장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솔라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서치를 해보시고 투자를 하실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다. 전반적으로 암호화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닷컴 시대의 초기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 말은 아직 시작이 안 했다는 거죠. 라울 팔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가급적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는 게 저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